광역시장을 했던 김기현입니다. 오늘 조금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잠시만요. 이쪽 오실래요? 내용이 조금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와 그 배후 권력에 대한 철저 수사 및 구속을 촉구합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할 공수처 설치 절대 안 됩니다. 존귀한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획득과 강화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끝까지 출궁에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 씨가 김기현 죽이기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없는 죄를 조작하여 덮어 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하여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하여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이냐 조작해 덮어 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본 황운하 씨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 현장을 방문하여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이 선거 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100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특수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 분은 오래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송철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 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경무관으로서 계급 정년을 바로 목전에 두었던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운하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간부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해를 받아 승진하였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 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황운하 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 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 경찰 수사를 전후하여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 씨가 울산을 방문하여 황운하 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 씨와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A모 장관의 울산 지역 적극 후원자라고 알려진 B모 씨가 황운하 씨와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문의 진위 여부와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황운하 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 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황운하 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하도록 함여한 김기현 주변 인물에 대한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던 당초 수사 담당자 서모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로 고발한 김모 건설업자와 결탁되어 있던 성모경위를 수사 담당자로 임명하여 조작된 청부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모경위는 건설업자 김모 씨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죄로 울산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어제 제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건설업자 김모 씨는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건설업자 김모 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이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상당한 징후가 있습니다. 이 김모 씨가 주장하는 사건, 즉 저와 저희 아우 그리고 저희 형 등을 포함한 4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장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 통례입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정상관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마치 범죄 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런 식의 문서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 송치 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이 김모 씨의 고발장을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그 고발장이고 이건 그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고발장에는 여기에 김모라고 하는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건설업자입니다. 여기에 무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 작성 당시 김모 씨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막도장조차 새길 수 없는 상황. 예컨대 김모 씨가 경찰청의 수사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있고 경찰관은 그 고발장 내용을 타이핑한 다음 김모 씨로 하여금 여기에 무인을 찍으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이 고발장은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접수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2018년 1월 5일 날 접수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의 피고발인 여기 피고발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인 저희 동생 김기현의 동생 K씨에 대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짜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월 5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 배당과 결재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 당일에 막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건설업자 김모 씨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주는 정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황운하 씨가 혹시라도 상부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같은 상부 권력기관의 하명에 의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 개시된 것이라고 겉으로 위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발인 김모 씨와 이미 결탁되어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고발장을 대필해주고 무인을 찍게 한 다음 마치 고발장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위장하려 하였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을 벌인 김대엽의 제2탄입니다. 더구나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또한 배후에 숨어 이 정치 공작 수사를 공모하고 조종한 몸통 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범법자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을 통해 경찰이 검찰의 통제,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 있고,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로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 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 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고, 황운하처럼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결코 폐지되면 안 됩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삼성 국회의원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저 같은 사람도 정치 경찰이 이렇게 마구 짓밟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웠는데, 하물며 법률 지식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조차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은 범죄 혐의가 백일화에 드러나 있던 유재수 씨의 범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짓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공수처를 만들면 이 민정수석실이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범죄 행위와 조국 씨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 제도화의 검찰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권력 실세들의 범죄를 이미 현 제도화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서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유재수 씨, 조국 씨와 같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는 엄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끝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입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 세력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서 제도화시키려는 흉계입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있는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형사 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